일부를 짤막하게 정리하면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2019년부터 대록주 황제 시대다. 대록주 황제 시대는 최고 정부기구와 CFR이고 공개 조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년간의 친중 전략에서 반중 전략으로 바뀌었다. 반중 친미는 파시즘이다. 반면에 친중 반미는 친미 반중이어야 된다.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요. 미국 포기하고 반중하는 트럼프식은 어설픈 반중이고 잘못된 반중이다. 반면교사로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격상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분리해서 사고하셔야 됩니다. 동아시아는 뭐죠? 중국이에요. 중국과 대만, 이런 나라가 동아시아예요. 한국은 일본, 한국, 그다음에 몽골, 연해주, 시베리아 공화국처럼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가 전략적으로 이제는 필요합니다. 안정화돼야 돼요. 대신 여태까지 약 한 50년간 맡았던 대한민국의 역할을 이제 누가 맡아야 되나? 대만이 맡는 겁니다. 대만. 자, 오늘날의 대만은 과거 30년 과거 50년,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2018년까지 그때와 지금 대만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냐면 대만은 경제 발전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 막 여태까지 중소기업 위주로 대만 경제가 이뤄왔는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와서 TMSC, 그러면서 한국처럼 대기업 중심의 제대로 된 경제 발전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경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면에 안보가 취약해졌어요. 매우. 그쵸? 그게 지난 50년간의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의 경험을, 우린 노하우를 대만 정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많은 점을 하고, 대만인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세계 전략 파세, 국유본의 세계 전략 때문에 현재 대만인들이, 그다음 홍콩인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구르 분들이, 티베트인들이, 저는 그분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몽골인들의 투쟁, 제중정부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중국의 모든 소수 민족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인도라는 국유본의 세계 전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인내하고 힘을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힘을 기르셔야 된다. 그리고 대만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겪었던 만큼 대만인들도 그러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나겠죠. 홍콩인들도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제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내가 이거 했는데 딴 데 됐나? 왜 없지? 여기다 했나? 잠시만요. 사라졌네?
네, 그 성렬형이 그 로스토와 박정희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미국 의회의 합동연설에서. 예, 그래서 그 로스토 교수와 박정희 대통령 관계를 인드라가 다음 시간에 예, 국유본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유본론 관점에서 로스토 교수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런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기다려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드라가 했는데 저장이 안 됐네. 이퓨얼 이거 저번에 오토기어가 님이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돈이 많이 들게 생겼잖아요. 전기 분해하는데 돈이 엄청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전부터 인드라가 아무리 날라리 기계학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파파 음모론, 전기자동차 음모론 10년 전에 질문 주셨을 때 인드라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도 지금 인드라 말대로 거의 전망이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토기어님이 K배터리, K전기차 최소 10년간 전성기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그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래 특허권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상당한 분야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K배터리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뭐 특허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토기어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는 국유본이 중국의 먹거리를 줬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살아남는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 퍼져도 월천씩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횟집이 스시집이 잘 나간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외국인들이 외국인한 표현을 별로 또 저쪽 별다리 유니버스님은 또 싫어하죠. 그냥 관광객분들 혹은 체류적인 분들이 한국 문화를 칭찬할 때 긍정적인 걸 요소를 두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빠르다. 인터넷이 빠르다. 아파트 빨리빨리 문화. 뭐 주문하면 택배다, 이사 뭐 빨리빨리 하죠. 어쨌든 그건 다 아파트가 돼서도 아파트 문화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안전하다. 동네마다 다 장사하니까 안전하죠.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요즘 일본도 점차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저녁만 되면 다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도심 빼고는. 한국 치안이 안전한 것은 자영업자들 때문이다. 덕분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CCTV 있다고 한국 치안이 무조건 안전하진 않아요. 한국 자영업자들이 새벽에도 장사해서 그래요. 한적한 한국의 시골 가봐요. 무섭잖아. 문 연 가게도 없고.
한국의 시골이 반드시 시골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시간 영업한다. 놀 데가 많다. 이런 문화를 과연 이게 부정적인가?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 한국의 장점을 자꾸 그 소낙새가처럼 저녁이 있는 삶. 자영업자들이 저녁이 없는 삶은 저처럼 선택하고 있기에 많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저녁에도 안전하고 빠르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주말에도 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국인들이 주말에도 일론 머스크처럼 연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일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둘째가 지금 철책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책성 근무하다 보니까 후방에 있는 군인과 차이가 있어요. 뭐냐? 주말에도 근무 서야 돼. 주말이 없어.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우리 둘째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돼요. 어떻게? 휴가를 많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하고 있대요. 남들 주말에 쉴 때 못 쉬었잖아. 그렇듯이 연구개발진들이 딱 감이 들어왔을 때 주말도 없이 쭉 한두 달 일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한두 달 일 끝나면 프로젝트 끝나면 한두 달 또 뭐 유럽이나 일본 여행 가서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제도처럼 이러한 문화들은 계속 한국 문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배민 5.0은 뭐 저도 배민에서 많이 시키는데 많아요. 5.0이라고 경쟁력 있는 거 아니고. 그다음 입진의 추억.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많이 이제 다들 한 번씩 다 겪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붉은 악마 때 붉은 악마 모임에 나갔을 때 일원가로서 그때도 그 붉은 악마 수뇌부들이 집행부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 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순수 아마추어리즘 예를 들면 합찬이 들어온다. 갑작스럽게 붉은 악마가 구건 덕분에 인기를 끌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협찬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붉은 악마 집행부는 자신의 그 어떤 순수성이 이렇게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에게, 할 분들에게, 예정인 분들에게, 좀 혹은 하고 있거나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 입장을, 제 관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광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협찬 오면 좋죠. 일단 광고든 협찬이든 좋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들어오는 거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버들을 추천하잖아요. 세계 최초 유튜버 평가 방송, 시청 방송 아닙니까, 인드라가? 여러분들 인드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홍보해 주잖아. 여러분들이 고맙게 저한테 후원 주시면 고마운 거죠. 어쨌든
광고, 여러분도 유튜브 방송할 때 광고 안 나와요? 그거 자신의 순수성 초심하고 무슨 관계야? 예, 유튜브 광고는 되고 자신의 유료 광고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광고는 다 나쁘지 않아요. 예, 광고도 후원도 좋다. 돈 벌면 그게 전업이든 부수입이든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경유착이 문제지 경정유착은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록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수록 세계 평화가 와요. 그럼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번다는 건 세계 평화, 대한민국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이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인드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인드라가 10년 동안 초기 5년 동안 구현음악 주장할 때는 각종 출판사하고 그쪽 관계사 사람들이 저한테 책을 자꾸 이제 보내고 싶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내라. 책 준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죠. 제가. 어떤 조건? 책을 공짜로 받는다. 근데 나는 내 소신, 철학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딱 읽고서 아니다 싶으면 난 소개하지 않는다. 때로는 깐다. 심지어. 나는 책 평론을 안 쓸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씹을 수 있고 그렇다. 그런 조건이라도 책을 나한테 보내겠느냐? 그럼 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과 소신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책에 대해서 홍보하시면 돼요. 열심히. 누군가 댓글로 초심을 잃었다 그래요. 그럼 떠나세요. 안 보시면 되잖아. 그럼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이 떳떳하면 그 댓글이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입술의 추억도 그런 입장이네요. 잘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철학과 소신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철학과 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가 뭐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유튜버든 방송이든 더 열심히 잘 만들면 돼요. 이런 거 할 걱정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빠꾸 그죠? 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걔 개그맨 누구 있잖아. 걔는 노골적으로 광고하잖아요. 앞에 맨 5분 동안에 다들 광고 알면서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광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광고한다고 알면서도 사본다고요. 판단은 소비자의 최종 판단입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긍정적인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론 머스크, 워라벨. 그래서 이런 얘기는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돈 벌 만큼 벌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뭐하러 저렇게 일하지? 경제인이잖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그러한 경제인으로서의 이상, 스페이스X의 꿈, 화성이주의 꿈은 지지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제적 이상, 경제인으로서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세계 인류의 정치적 이상과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경정유착 선진국이라는 거죠. 경제인들의 이상이 실현될수록 다른 정치인들의 이상과 종교인들의 이상이 훨씬 더 실현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일론 머스크와 같은 경제인들의 이상을 탄압하면, 정치인들이 갑질하면, 종교인들이 갑질하면 오히려 그러한 사회는 메콩 시파르, 푸딩, 반쪽노면, 문전비, 그런 파시 정권 치하에서처럼 종교인들이 탄압받고 경제인들이 탄압받습니다. 정치인들도 탄압받죠. 인권이 유린됩니다. 전 세계의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들, 인들아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물론 자본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세 가지 권력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경제다. 경제인들이 다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벌만큼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 제드래곤은 왜 열심히 저렇게 일하나? 벌만큼 벌었는데. 제드래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계 인류 발전 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든영 좋아하지만 이든영보다 머스크가 훨씬 더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머스크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자제하고 적들 만들지 말고 자신의 경제적 이상만 열심히 추구하길 바라고요. 전 머스크 좋아합니다. 이든영도 물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안뉴스에서 또 이런 G7에서 이런 5가지 AI 활용 합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 한국 뉴스 찌라시에선 볼 수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 난 한국 찌라시들은 뉴스가 아니에요. 찌라시지. 네? 한국의 찌라시 수준은 너무너무 낮아. 내가 볼 때. 창피해요. 부끄럽습니다. 법치주의, 적절한 절차, 민주주의, 인권 존중, 기술 혁신. 5가지 원칙.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래요. 지금 유튜브, 그 다음에 챗 GTP 이러한 것이 계속 진행되면 더 이상 거대 매스미디어들은 점점 더 그 어떤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인드라부터 저는 한국의 찌라시 안 봅니다. 네, 안 봐요. 저는. 방송이고 뭐가 안 봐. 인드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의 찌라시 방송 안 봅니다. 인용도 안 하잖아. 저는 거의 인용 안 해. 인드라가 이런 인드라 방송 이렇게 보면서 어쩌다가 인용하지 인용 안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안구정화가 됩니다. 한국의 찌라시를 보면요, 100년 전에 조선 양반들의 숫고통 그런 사고 쇠뇌 방식에 쩔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저희 파쇼, 그러니까 그냥 저희 파쇼 뭐 한국의 그냥 찌라시들은 아예 안 보는 게 여러분들의 안구정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국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국토전략 전 다른 건다. 뭐 알래스카가 사람 없는데 화물만 다닌다. 거기 뭐 경유지니까 이해되는데 시카고가 6이라는 거에 대해서 뜻밖이다. 미국의 뉴욕, 시카고, LA 다 시카고가 있느라 좀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달라스는 텍사스니까 뭐 그쪽은 남부, 애틀란타는 중부, 여기는 중동부, 시카고. 다 이렇게 딱 둘, 넷, 6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정주 입김이 강한 회사죠. 정부가 바뀌면은 부패무능 숙고통 좌회파시 운전비 낙하산처럼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현 CEO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포스코 노조가 아마 탈퇴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어쨌든 기본 배당 무슨 뭐 기본 소득세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기치는 호구 흘러대는 거죠. 앞에 아무거나 기본 붙이면은 망한다라 망합니다. 인들한테 기본소득세 김종화표 기본소득세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쥐명의식 기본소득세로 하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기본소득세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근데 김종화표 기본소득세가 되어야 됩니다. 한다면 쥐명의식 기본소득세로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파탄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 배당. 이거 포스코가 망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포스코 좋은 회사인데. 저쪽 리튬. 포스코 하면 리튬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그래서 뭐 단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뭐 이런 10,000원 준다니까 10,000원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 올랐나? 그래서 이런 거 배당 뭐 10,000원 기본 배당 그리고 지난 5년간 배당 평균이 10,000원이 안 되네. 그래서 10,000원 보전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평균 배당이 지난 5년 동안 10,000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로는 포스코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3년간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건 내가 볼 때 핑계고 현 CEO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500조 투자하는데 지금 제드래곤이 그런다고 삼성전자가 기본 배당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포스코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본 배당 이런 식의 이렇게 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 이게 좌파시오도 음모론 이런 거 내용은 없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거다 이거죠. 이왕 만약에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면 자 포스코홀딩스 배당률이요 2.8 그냥 크게 봐도 3%밖에 안 돼. 우리금융이 차라리 우리금융도 약간 성향이 이쪽도 좌파시오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얘네 10% 가까이 되잖아. 그리고 인드라가 배당받은 현대차 현대차 우선주 배당받았잖아요. 짭짤하더구만요. 네 짭짤해요. 어차피 전 본전이었어요. 주가로 잃은 돈 배당금으로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 연말에 샀던 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인드라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제일 쌀 때 현대차 우선주 가장 쌀 때 팔아가지고 본전이에요. 저는 배당금 받는 게. 어쨌든 현대차 우선주도 짭짤합니다. 이왕 현대차 우선주 배당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우선주, 그 다음에 뭐
우선주 2, 우선주 3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우선주는 현대차 우선주 2. 이게 배당이 많이 나와요. 예, 저는 상계 현대차 우선주지만 현대차 우선주 2가 제일 그 배당이 짭짤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배당주 노릴 거면 한 10월 달쯤에 한 10월에 사서 한 상반기에 유지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시고 한 6개월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배당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도 짭짤하죠. 한국담배인상공사도 짭짤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라벨 배당금 받던 배당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